이제 중국 브랜드가 그 과일 나라인데요. 이제 과일 나라라고 영문을 쓰기도 하고 또 수거 지시하는 중국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한글은 이제 과일 나라라고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미샤를 보니까 이제 한글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거의 도형으로 아마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하고 그다음에 한글 네, 저기 한문 위주로 현지어 위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아까 그 중국 내 500대 브랜드로 들어가는 목표로 이제 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브랜드 측면에서 봤을 때 영문과 그러니까 아까 그 한자어를 현지어를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영문으로만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가요? 그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영문을 딱 봤을 때 그렇게 빨리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좀 그 스텝이 굉장히 느린 것 같고 기억하는 것도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억나는 게 저희 2006년도에 그 거의 단종을 하면서 저희 있었던 이제 기존의 색조를 그러니까 네일을 갖다가 그 당시 제가 20원이었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남아있는 몽땅 네일을 갖다 10원에 다 파는 거였어요. 그 전국 매장에다가 이제 뭐 50% 할인 세일을 하는데 그 영문으로 그때 썼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사 우리는 그래서 멋있게 영문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일 무슨 뭐 50% 할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류를 다 이미지를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다 이제 보냈어요. 전국 매장에. 했더니 첫날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상계에서 중문으로 쓴 거예요. 50% 할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중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상표에 예. 그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실 때 미샤라고 영문만 쓰시는지 아니면 미샤하고 아까 이제 미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문을 경계하시는지 두 가지 다 같이 합니다. 아니 경계하신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시는지 매장에서 보이는 그 매장에 있는 건 미샤나 영문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광고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사실은 미샤에 저희 이제 로고만 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설명을 하거나 할 때 쓰는 거 대부분은 사실은 미샤라는 영문만 지금 현재는 쓰고요. 미샤 옆에 중문 미샤 이렇게 쓰는 것은 아마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죠. 근데 이제 사실은 초반에는 우리가 초반에는 중문을 많이 썼어요. 같이. 근데 이제 지금은 영문 이름을 주로 많이 쓰고 특히나 SI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만 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소비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미샹이라는 중문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냥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중국 방송 상해 텔레비전을 비롯한 다른 방송국에 이제 우리나라 한류 방송 프로그램하고 이제 화장품 프로그램을 시즌 2까지 제작해서 수출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그 화장품과 한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국가 홍보 영상들을 좀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기업, 평양화학을 비롯한 대기업 CEO분들을 몇 번 만나서 좀 인터뷰도 해보고 좀 해보니까 중국의 이제 아까 그 로컬 브랜드를 얘기하실 때 이제 추세를 트렌드를 얘기하실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 CEO분들 얘기가 지금 올해 태평양화학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주춤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미샤를 비롯한 이제 그런 그 스텝 브랜드들의 우리나라 경쟁업체들이란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약진하면서 성장률이 그러니까 뭐 매출이 줄다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올해 좀 상반기에 굉장히 위축이 됐대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로컬 브랜드랑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브랜드들의 단품 위주의 그 약진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했대요. 근데 제가 미샤 대표이사님은 미국에 가 계셔서 인터뷰를 못했고요. 근데 미샤는 좀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특히 대표적인 스트랩 브랜드니까 중국을 대표 지금 한국에 한번 좀 듣고 싶고요. 그러니까 올해 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건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카페나 뭐 화장품 카페나 블로그에서 이렇게 상품을 소개하고 이렇게 화장품을 소개하고 뭐 자기가 이렇게 써봐서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판매도 하는 게 이제 옛날에는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네요.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보는 것은 중국에서 로컬 브랜드들이 상당히 성장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간다는 거고요. 저희도 보면은 회사에서 2013년 때는 2012년에 2배의 성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온라인을 진입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성장이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도 거의 한 40% 정도 성장했는데, 지금 올해 사실은 보면은 전년 대비 봤을 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올해 쿠션 비비를 런칭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제 저희가 이 시장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은 내부적 고민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올해 보면은 그 중국의 그 매번마다 어떤 제품의 어떤 유행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쿠션 비비가 중국의 상당한 대세입니다. 그래서 박람회 가서 거의 대부분이 쿠션 비비인데요. 올해 저는 사실은 쿠션 비비 런칭하면서 제가 잡은 목표보다 더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 4분기 거의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올해 잡은 매출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태평양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니스프리나 그다음에 뭐 설화스나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어떤 중국 분들한테 많은 긍정적인 좋은 어떤 인지도를 얻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로컬 브랜드들 자체가 그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아마 좀 쉽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타 브랜드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좀 아무래도 올해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올해 꼭 저희가 잡은 목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로그 말씀하셨죠. 카페나.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중국에서 블로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웨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쯔푸바라오라든가 이런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식들을 붙여서 사실은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랬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웨이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뭐 기존의 타오바오에서 개발한 쯔푸바오라든가 뭐 이런 웨이상에서 만든 텐센트에서 만든 그런 이제 어떤 결제 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래 관계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블로그에서도 그런 걸 통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조사해 보겠고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제 블로그 결제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근데 블로그도 지금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일단 블로그도 제가 끝나고 2부에서 이제 할 때 앉아서 제가 할 때 다시 거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텐센트 같은 캠페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지불 제가 말한 제3자 지불 결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좀 존재를 하는데, 지금 아까 블로그가 어떻게 해서 결제가 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잠시 후에 이제 2부 순서 끝나고 브레이크다운 하고. 대표님 가십니까? 안 가시죠? 좀 이따 끝나고 하시죠. 3부에서 다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우리 김철 대표님 가십니까? 안 가시죠? 네. 일단은요, 제가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사전에도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3부에서 오픈 토크에서 좀 질문 또 못하신 분 좀 생각하시고요. 제가 좀 쉬었다가 15분 정도 쉬었다가 컷 브레이크다운 하고 한 4시 한 10분 정도, 10분에 15분 해가지고 제가